예, 안녕하세요. 초담트 박우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구독자님들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식초를 직접 담는 것보다는 제가 식초를 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식초가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가, 또 식초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식초의 정의는 한마디로 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의 액상에서 그 당도, 단성분 있죠. 단성분을 와인 효모, 와인 효모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누룩도 있고 이스트도 있고 뭐 저절로 또 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 감식초랄지 이런 것들은 근데 웬만하면은 와인 효모 하나부터 이스트라도 첨가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인 효모를 다른 것 다 떠나서 와인 효모는 비쌉니다. 이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걸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이스트를 넣는 게 이제 와인 액상에다 그걸 넣으면은 이 이스트가 안에 있는 당을 먹으면서 와인을 만듭니다. 와인을 위해 발효시키는 거죠. 와인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인이 되고 난 뒤에 와인 그 말이야 당이 다 없어진 게 와인이 끝나는 겁니다. 당을 예를 들어서 당이 뭐 한 20% 들어갔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나면은 와인으로 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술. 그다음에 막걸리도 똑같습니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또 포도 와인은 지금 이거 이스트 가지고 나중에 포도 와인을 한번 담아가지고 뒀다가 한 3년, 2, 3년 후에 한번 먹어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와인을 종초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게 식초입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곡물이나 과일에 있는 당을 와인 효모로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와인이 된 상태를 종초를 넣어 가지고 초산 발효시킨 게 식초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딱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식초지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감식초랄지 이런 거는 자연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수가 있는 그런 거지 그냥 방치시키나 보니까는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는 놈은 버리고 맛을 봐가지고 신맛이 나는 게 감식 이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연 발효 식초로 하는 건 이거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많고 재료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요 과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갖고 맨 먼저 와인을 가지고 효모를 가지고 당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당의 한 절반 정도가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알코올 한 20, 그 재료 액상 당에 한 20브릭스를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 한 10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10도까지 나오면 초산이 잘 안 되고 독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6도에서 한 8도 정도가 좋아요. 6도, 8도 정도의 술을 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키면은 거기에 한 거의 그 알코올하고 초산 발효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도를 가지고 초산 발효 100% 시키면 6도의 초산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3도 식초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식초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식초 완성되고 한 과정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숙성이라는 건 조금 서늘한 한 12도 정도 이하로 되는 온도에서 오래 둘수록 식초는 좋습니다. 오래 숙성 오래 시키는 것일수록 맹초입니다. 맹초. 그러니까 조금 지금 한 5년, 7년 되는 거는 인터넷에 봐도 막 7만원, 8만원, 막 11만원 달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만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그건 맹초입니다. 맹초. 그래서 식초를 가장 쉽게 담을 수 있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제가 한번 매실청 하는데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효소라 해가지고 옛날에 내용물 과일이건 뭐 국물이건 채소건 간에 약재든 간에 1대1로 섞어가지고 설탕을 섞어가지고 그냥 뒀다가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어찌가 삼투압에서 작아져 나오는 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재료들을 굳이 그렇게 해먹을 필요 없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설탕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지금 알기 쉬운 게 매실인데 매실을 설탕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그 액을 매실청을 나중에 당도를 측정해 보면 그게 한 56%이 정도 나옵니다. 50% 이상의 설탕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떠나서 매실 그걸 가지고 와인 만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실은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도계가 있으면 이제 측정하면 되는데 당도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당도계 있는 분이더라도 일단 그걸 한 1리터 정도 했던 2리터 정도의 매실청을 가지고 설탕하고 물하고 그냥 깨끗한 물하고 끓인 물도 괜찮습니다. 물하고 1대1로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당도에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초 하시는 분들은 당도계만큼은 하나 사셔야 돼요. 당도계 없이는 식초가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당도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식초를 당도계를 딱 재보면은 거의 한 25, 6%, 막 27% 나온다. 당도가. 그럼 물을 좀 더 섞어야 되겠죠. 그게 한 서너 홉 정도 더 섞으면은 거기 한 20브리스까지만 내려가면 좋아요. 20브리스 정도 내려가면은 괜찮습니다. 24브리스까지는 괜찮은데 20브리스까지 내려가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빵효모 이스트를 한 커피 숟갈로 그러니까 그렇게 섞으면 한 3리터 나오겠죠. 43리터 나오는 거 작은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스트를 한 커피 스푼으로 한 3스푼 넣어요. 3스푼 정도로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위에다가 밀봉을 하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으로 먼저 하고 거기에 비닐을 반드시 넣으세요. 이 와인 발효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딱 당겨가지고 그 비닐에다가 구멍을 한 서너 개만 뚫으세요. 똥똥똥. 그렇게 해가 놔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너 번 놔두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인이 됩니다. 와인이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참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미각 입으로 먹어보고 술 맛이 나나 먹어보고 술을 취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보다는 더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당도에 얘기한 당도 측정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남아있는 그 물에다가 당도 측정을 딱 해보면 당도가 20브루스를 했는데 한 10브루스 나왔다 이러면 10브루스 정도 보시 이미 와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0브루스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20브루스로 해가 20브루스 전체가 다 와인으로 발효되지는 않습니다. 그까지 하려면 숙성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관심 있게 하다 보면 재어서 그게 안 되니까 거의 나중에 한 6브루스 정도 가까이 나오면은 또 막 그걸로 와인 발효는 끝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별로 담으시면은 이때 이제 식초를 안 치면 돼. 나는 웬만하면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급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와인이 됐다고 생각돼도 한 몇 달은 그냥 숙성을 시키세요. 여기다 서늘한 데다 숙성을 시키면은 그 와인이 멋지게 맛있게 되어진다고요. 또 그거를 이제 이 종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식초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이 종초가 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종초를 한 40리터가 되면 소주병을 한 2병 정도 여기다 첨가하면 거의 한 500ml이죠. 500ml 집어넣으면은 종초가 이제 초산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 위에다가 그때는 이제 천만 위에다가 들어가서 고무줄로 탕 땡가지고 어설프게 해놓으면 초파리가 들어가가지고 베려버립니다. 간단하게 딱 묶어갖고 초산 그 위에 딱 글자를 탁 쓰세요. 열 맺힌 날 내가 초산 발효 안쳤다. 그러나 놓고 초산 발효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위에 막이 형성이 됩니다. 막이 얇은 빌막 같은 막이 생겨요. 그게 초막입니다. 초막. 이게 생기기 시작했다 하면 성공입니다. 그건 성공. 이 초산 발효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걸 깨줘야 돼요. 막 위에 막을 자꾸 흔들어 주든지 저어주든지 옆에 딱딱딱딱 쳐도 깨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깨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초상류는 산소를 좋아해요.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초상균이 멈춰버립니다.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걸 계속 깨줘야 돼요. 그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깨주면 식초가 맛도 없고 나중에 이상하게 식초가 막 신맛도 별로 많이 안 나고 초산 발효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가 해주느냐 하면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옅어지고 나중에는 초막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면 이제 초산 발효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초산 발효는 이제 그렇게 하니 어느 정도 안정이 꺼졌는데 이때 다른 병에 담든지 아니면 충분한 밀봉을 하든지 해가지고 서늘한 데다 숙성을 시키는데 위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자주 안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위에 초막이 생깁니다. 초막이 생겨갖고 어떤 놈은 셀룰로즈가 막 도톰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모두 생기니까 웬만하면은 작은 병에다가 위에 위에 꽁다리까지 여유가 없도록 해가지고 딱 받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위에 더 이상의 초막 이런 게 안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뒀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항상 꺼내 드시면은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뒀다 두 것보다도 일단 식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양을 늘려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걸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제 가을쯤 가면은 가장 맨면한 게 포도예요. 포도가 조금 있으면 아마 싸질 거예요. 8월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 7월에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포도 농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포도 농장 가면은 상품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한 박스씩 팝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포도는 진짜 좋습니다. 그걸 으깨가지고 포도는 그냥 으깨면 웬만하면 당도가 한 10브리스 이상 나온 게 많아요. 한 4, 5브리스 나오거든요. 설탕 조금만 딱 가미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큰 통에다 이걸 담읍시다. 큰 통에 담아가지고 위에 반드시 위에 한 75%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25% 정도 위에 공간이 남아 있어야지 가득 채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스트 이거 해놔놓고 부풀 터지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설명드린 43리터의 식초는 종초를 사용하세요. 종초. 이게 종초래요. 이게 한 번에 만드는 이 종초가 43리터의 종초를 확보한 겁니다. 43리터의 종초를 가지고 식초를 담으려고 하면 거의 뭐 한 5-6마리 정도는 담으셔도 될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투자하셔야 되겠죠. 종초값만 조금 투자하셔갖고 식초의 처음을 시작하시면은 식초는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초를 왜 우리가 식초를 자꾸 먹으면 좋다 하는데 식초가 어디에 좋느냐 뭐 고혈압에 좋느냐 당뇨에 좋느냐 뭐 오만 얘기가 다 있는데 식초가 어떤 고혈압을 어떻게 하는 약성이 있다든가 당뇨는 뭐 약을 치료한다든가 뼈가 안 좋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식초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몸을 가장 기초적인 몸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기초적인 상태. 뭐냐? 우리처럼 어린 애들은 그 태어날 때 완벽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젖만 먹어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 우리 가는데 우리가 점점 오래 세월 살아오다 보니까 뭐 안 좋은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식생활이 잘못되다 보니까 몸에 균형과 바란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는 게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 가지만 내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벨상을 3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식초가 그중 한 분이
크레부스 박사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이 양반이 이 정리를 해놓은 얘기가 보면 아주 내가 인상 깊어갖고 왜 우리가 식초를 먹어야 되는 걸 여기서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뭐 밥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빵이나 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우선 씹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침, 이것도 소화제입니다. 침, 타액. 이게 이제 아밀라제 이거 섞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장에 들어간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간단하고 쓸개하고 인슐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 위나 장에서 나오는 이 액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화를 시키는 액들을 합니다. 우리 장 안에 있는 액들이 이것들이 같이 해가지고 딱 소장인 데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아니라 그 글리코겐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저장이 된대. 여기서부터 이제 옆에서 이 밑에 있는 장들은 자기 저가 필요한 영양분을 빼간다. 자, 어디에 들어가면 뭐 어디에 들어가면 그걸 딱 분배해 가져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글리코겐에 돼 있다가 그 빼가는 그 과정이 되기 전에 보면 포도당으로 이게 먼저 변한대요. 포도당으로 변하는 게 포도당 이 자체가 우리 몸이 움직이고 하는 연료입니다. 연료가 포도당입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연료가 되는데 이때 이제 초성 포도산 또 오기자로 초산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구연산으로 변한답니다. 이 초성 포도산과 오기자로 초산과 구연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은 그냥 쓰러진답니다.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이 영양 섭취가 돼가 몸이 움직이고 힘을 하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이것들이 이렇게 간 과정에서 초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초산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초산이 되는데 우리가 좀 젊은 어렸을 때는 아마 이게 저절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은 그냥 이 고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 이것들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게 식초. 이것들이 우리 몸을 전체를 다 바란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체를 바로 잡아주는 이 식초라는 얘기예요. 식초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뭐 혈압이 안 좋은데 식초 먹으려다. 당뇨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몸이 그냥 안정적으로 제대로 딱 균형을 잡으려면 식초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식초를 이 사람이 크레부스 박사가 얘기하기로는 뭐지? 이게 만약에 산삼처럼 귀하다면은 우리 시중에 산삼처럼 식초가 귀하다면은 산삼보다 더 비쌀 만큼 성능이 좋은 거라. 산삼 저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식초가. 그런데 이게 흔하다 보니까 모두 관심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흔하니까. 왜 그래? 이 흔한 거 참 보고 참 좋을 텐데. 또 비싸야만이 사 먹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참 사고방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식초를 먹게 되면은 피로 회복되고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수분 공로이다. 이렇게 크레부스 박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